백조라고도 불리는 겨울 진개 큰 고니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영동 금강변에서 햇살을 내리쬐고 있는 큰 고니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청주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최종안이 공개됐습니다. 현행 T자형 간선이 줄어들고 오송과 오창 신규 개발 지역의 노선이 대폭 늘어납니다.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다문화 학생인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색 축제가 열렸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전통 의상과 음식 등 모국의 문화를 직접 설명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겨울 철새가 왔다는 건 겨울이 본격 시작됐음을 알리는 건데요. 백조라고도 불리는 큰 고니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영동의 금강변에서 햇살을 내리쬐고 있는 큰 고니의 모습을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동군 심천면의 금강 상류 지점. 겨울 진개 큰 고니 50여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햇볕을 쬐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강의 물살을 즐깁니다. 배가 고프면 먹이를 찾기 위해 물속으로 잠수하기도 하고 지루하면 다 같이 모여 신나게 춤을 추고 노래도 부릅니다. 날개를 활짝 펼쳐 우아한 자태를 뽐내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산책 겸 해가지고 여기 영동까지 오게 됐는데 고니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이쁜 새 보게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회색빛을 띠는 고니도 눈에 띕니다. 어제 산책할 때도 보고요. 오늘도 보고 그래서 저게 고니인지는 몰랐거든요, 사실. 경치도 참 좋고 새 보면 기분 좋죠. 고니는 세 종류로 나뉘는데 국내에 오는 고니는 대부분 큰 고니입니다. 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어 지금은 천연기념물 201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고니는 주로 수초 뿌리를 먹습니다. 금강변에 날아든 것은 그만큼 물이 깨끗하고 서식 환경이 좋기 때문입니다. 한편 주말부터 본격 영하권 날씨가 이어집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도내 북부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제23회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4명을 선정했습니다. 지역사회 부문에는 신재호 제천시 자율방재단장이 선정됐으며 문화체육 부문 수상자는 이재수 충북놀러스포츠연맹 회장입니다. 산업경제 부문에는 장현봉 주식회사 동신폴리캠 대표이사가, 선행봉사 부문에는 이종원 초록우산 충북후원회 명예회장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다음 달 15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9일 청주시의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는 가운데 오늘 최종안이 공개됐습니다. T자형 간선도로 중심의 현행 142개의 노선이 97개로 줄어드는 대신 오송과 오창 그리고 신규 개발 지역의 노선이 대폭 늘어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현재 청주의 시내버스 노선은 상당로와 사직로의 T자형 도로를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시외 지역 어느 곳으로 나가든 대부분 이 도로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과정에서 T자형 간선보다는 지선의 기능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송역을 갈 때 그동안은 간선 시내버스만으로 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오창, 강서, 산남동 등을 거치는 지선을 따라 도착이 가능해집니다. 오창 내부를 도는 시내버스 노선과 가경, 강서동 신규 개발 지역 노선도 신설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동부 종점에서 비하 종점을 잇는 이순환로 이용 노선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동남지구에서 도심 외곽을 통과해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미동산 수목원, 상당산성, 문희문화재단지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버스 노선이 연장되거나 일부 개편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42개 노선은 교통수요가 적은 일부 중복 노선이 폐지되면서 97개로 줄어들게 되지만 수요응답형 콜버스가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무료 환승은 3회로 늘어나고 운행 시간도 확대됩니다. 이번에 노선 개편 안에도 마지막에 제일 넣어놓은 것도 그 세종 청주로를 연계하는
청주 세종 간 광역 노선에 대한 신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지금 내년 상반기에 세종시하고 공동 운행을 하게 될 것이고, 준공영제 시행으로 노선권을 갖게 된 정주시는 오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최종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다음 달 9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다문화 학생인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색 축제가 열렸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출신 국가별로 부스를 차려 전통 의상과 놀이 음식 등 모국의 문화를 직접 소개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화려한 색감과 디자인을 자랑하는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반짝이는 보석을 정성껏 붙여 멋진 전통 모자를 완성합니다.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다문화 학생인 청주 복명초등학교에서 개최한 복명 글로벌 축제 현장입니다.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등 10개의 국가별로 마련된 부스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도슨트로 나서 전통 의상과 놀이, 음식 등 모국의 문화를 직접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저 잘 알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축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손수 마련한 각국의 다양한 전통 음식은 입맛을 돋우고 한복뿐 아니라 각 나라의 다양한 전통 의상도 입어보며 즐거운 추억을 쌓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더 재밌고 여행 가고 싶은 느낌? 친구의 설명에 귀 기울이며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서로의 문화에 대한 다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친구들 전통 체험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다문화 친구들도 공감해주면서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문화 학생들은 여기서 소속감을 더 가지고 다른 정체성을 가지면서 잘 자랐으면 좋겠고, 한국 학생들은 다문화 사회가 정말 풍성한 사회라는 거를 좀 인식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다문화 감수성이 중요해지는 요즘. 글로벌 축제가 상호 이해와 존중 교육의 장이 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고향 충북을 떠나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130여 명의 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만남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도 나타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북 출신의 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행사로 출향 기업인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충북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에서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전국 30여 개 향후회에서 130여 명의 상공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충북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출향인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와 또 충북 발전에 계속 매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한 충북을 떠나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고향 현안에 대한 상공인들의 관심은 높았습니다. 특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중부내륙 특별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연내에 입법이 완료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고향에 대한 투자와 함께 농산물 판로 확보 등 힘 닿는 데까지 지역 경제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충청북도로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충청북도는 인구를 200만까지 늘릴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출향 상공인들은 내일 50년 만에 개방된 청주의 옛 충무시설인 당산터널을 방문하고 귀농 귀촌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농장도 찾아 직접 체험에 나설 예정입니다. 출향 상공인들은 충북 경제가 미래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며 과거와는 위상이 달라진 것에 가슴 뿌듯해하며 전국 어디에서 기업을 경영하든 고향 발전을 응원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제천의 대원대학교가 2024학년도 수시 2차 원서 마감을 하루 앞두고 간호학과의 입시 절차를 전면 중단해 입시생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원대학교는 간호학과 200여 명의 응시생들에게 타 대학의 지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하고 원서 접수비를 환불 조치했습니다.
대원대학교는 지난 22일 교육부로부터 간호교육 인증평가 불인정 판정을 통보받음에 따라 입시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 탈락하면 해당 간호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간호사 국가면허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대중교통 무료화 폐지, 이응패스 도입입니다. 세종시가 2025년 대중교통 무료화를 전면 폐지하고 세종 이응패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이응패스는 월 2만 원의 정액권을 구입하면 5만 원 한도 내에서 세종 지역 시내버스와 대전, 청주, 공주 등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매월 5만 원 이하의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하면서 버스를 많이 타면 탈수록 이득이 되는 구조로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버스와 어울림 등 세종시의 대중교통을 월 2만 원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세종형 월 정액권 이응패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세종 이응패스는 단순한 정액권이 아닌 정기권과 정액권의 특성을 하나의 카드에 모두 넣은 새로운 완전한 신개념의 월 정액권 개념입니다. 최 시장은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한 번 시행하면 번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처음 공약한 대로 버스 무료화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사과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다만 세종 이응패스는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대중교통 이용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무료화하겠다는 공약을 사실상 백지화시키면서 공약 불이행이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세종 실질적 행정수도 변경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세종시를 복합형 행정자족도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변경하는 기본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제62차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를 열고 세종시 기본개발계획 변경안과 국회 세종화당 건립추진계획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환상형 도시구조 중심부는 국가 입법과 행정, 문화가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이자 국가적 상징 공간으로 조성되는데요. 국회 세종사당은 63만 제곱미터 규모의 11개 상임위와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사무처 등 9대 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도시 중심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강화와 도로 용량 확보, 주택 20만 호 건설을 위한 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게 되면서 국가균형발전도 한층 앞당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빈상가 활용한 실전 창업 공간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의 섭골길 일대 빈상가에 실전 창업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실전 창업 공간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사업의 일환으로 로컬 콘텐츠 개발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활용해 예비 창업자를 양성하는 곳인데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는 로컬 콘텐츠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세종시와 연계해 실제 창업과 고용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로컬 콘텐츠 수강생들은 오프라인 서점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스프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로컬 콘텐츠 사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상가 공실 해소까지 이어지는 지역 가치 창업자가 육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조성사업 기공식이 오늘 제천시 신백동 이전 부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2025년까지 615억 원을 투입해 신백동 일대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강당과 교육동, 대운동장 등으로 구성된 자치연수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도는 현재 청주시 가덕면에 위치한 자치연수원의 이전 건립에 따라 1,616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사단법인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에서 주최하는 광역지자체 부문 올해의 SNS 유튜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충북 유튜브 채널은 놀러와 충북, 슬기로운 충북생활, 전지적 도민시점, 1분 쇼츠 등 흥미롭고 속도감 있는 영상을 제작해 현재 구독자 수가 9만 명을 넘겨 올해 초보다 115%가 상승했습니다. 제천시 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김수환 시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은 다음 달 6일 전체 본회의에서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확정됩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제천시 강제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청주 원봉 근린공원과 가경동에 들어서는 아파트 견본주택이 문을 열었습니다. 원봉 공원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17개 동 1,211세대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1,260만 원으로 책정됐고 가경동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8개 동 946세대로 3.3제곱미터당 1,280만 원으로 분양됩니다. 청주시는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고금리 영향 등에 따라 올해 상반기 분양가보다 100만 원가량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도내 금융기관 여신이 기업 대출이 늘면서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중 충북 지역 금융기관 여신 증가액은 4,596억 원으로 전월 증가액보다 925억 원 많았습니다. 여신 증가폭 확대는 기업 대출 증가액이 4,439억 원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77%나 확대된 데 따른 겁니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기업 대출과 달리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월의 23%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